남자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뜻밖에도 거대한 상업적 기회를 발견했어.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좀비 같은 무리들이 빠르게 현장에 달려오는 걸 발견했거든. 쟤들이 앞다퉈 현장 구석구석을 촬영하면서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칠까봐 전전긍긍했어. 촬영을 끝낸 후 톰이 그중 한 남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며 쟤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을 알고 싶어 했지.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촬영한 뉴스 소재를 방송국에 팔아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 이런 뉴스 소재 하나가 정확히 얼마에 팔리는지는 상대방이 외부인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지. 하지만 톰이 상대방 차에 있는 비싼 장비들을 보고 이게 분명 아주 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 이걸 깨달은 톰이 바로 자기도 합류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했어.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또 새로운 사고 소식이 나왔어. 남자가 듣고 급하게 동료를 불러서 차에 타라고 했지. 거절당한 톰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흥미가 생겼어. TV에서 어젯밤 그 뉴스를 본 후 톰이 바로 카메라 하나와 경찰용 도청기를 샀어. 그날 밤 길가의 정차에서 도청기에서 나오는 온갖 정보를 계속 들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경찰 암호만 몇 시간 동안 연구했어. 갑자기 라디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톰이 바로 이게 큰 뉴스라는 걸 깨달았어. 도착했을 때는 경찰과 구조대가 이미 와 있었고 이번에도 동업자들이 이미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었어. 톰이 당장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구조대를 피해 부상자 앞으로 가서 부상자가 중상을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했지. 소재를 들고 방송국 제작자를 찾아갔을 때 상대방이 톰의 소재에 별 관심이 없었어. 이미 관련 소재를 받았거든. 하지만 내가 찍은 게 더 가까이서 찍은 거야 라는 말이 책임자의 주목을 끌었어. 켈리는 더 충격적인 화면이 있어야 시청자를 끌 수 있었는데 마침 톰의 이번 화면을 켈리가 한눈에 마음에 들어했지. 결국 톰이 $250에 인생 첫 거래를 성사시켰어. 어젯밤 경험을 한 후 톰이 인터넷에서 모든 경찰 암호를 검색해서 머릿속에 계속 외우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조수 한 명을 고용했어. 이렇게 밤이 완전히 어둑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라디오에서 화재 소식이 나왔어. 바로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톰이 운전하고 제리가 내비게이션 보면서 가장 가까운 길을 알려줬어. 제리를 계속 재촉해서 제리가 긴장해서 길을 잘못 봐서 결국 크게 돌아서 현장에 도착했거든. 동업자들도 이미 촬영을 끝내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 다음 다시 길을 나서서 금세 또 다른 총격 사건 현장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아쉽게도 현장이 이미 경찰한테 봉쇄되어서 톰이 전혀 현장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 없었어. 외곽에서 행인들 인터뷰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런 뉴스 소재는 전혀 팔릴 가능성이 없었어. 금세 집 뒷문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어. 냉장고 위 총알 구멍 2개가 그의 주목을 끌었어.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총알 구멍 옆으로 옮기니까 충격적인 사진이 완성됐지. 범죄 현장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썼어. 이 소재들을 다시 방송국에 가져다 줬을 때 켈리도 참지 못하고 톰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화면에서 따뜻한 가족 사진과 총알 구멍이 함께 있어서 선명한 대조를 이뤘거든. 그 다음 날들에서 톰이 자기 방식으로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어. 동시에 촬영 기법도 전보다 더 잔혹해졌지. 그가 촬영한 소재가 항상 동업자들 것보다 더 우수했어. 이렇게 단 2개월 만에 톰이 자기한테 스포츠카를 사줬어. 장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톰의 차도 더 빨라졌어. 더 빨리 사고 현장에 도달하려고 신호위반은 기본 조작이 됐지. 이날 밤 톰이 빠르게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경찰과 동업자들이 아직 안 왔더라고. 바로 좋은 앵글을 찾아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금세 화면에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어. 바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피해자한테 달려가서 바닥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부상자를 들어올려서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놨지.